네, 벌써 40번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의 내용 이해를 돕자면 이 글은 우리 사람의 비전, 우리 시각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vi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각이 어떻게 선입견과 어떤 기능적 관계에 의해 달라지는가라는 글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선입견이라는 말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입견이라는 건 이거죠.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선입견이라는 거. 때로 틀릴 수도 있고 왜곡된 시각인 것일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라는 것은요, is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다. 우리 수동이요. 뭐에 의해서요? 우리의 preconceptions.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선입견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입견에 의해서 달라진다. 뭔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즉, in viewing, 뭔가를 볼 때, 어떤 한 장면을 볼 때, 우리는 establish, 설립합니다. 확립합니다. 무의식적인 hierarchies. 이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거든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위계 질서, 뭐 이런 뜻이에요. 위계 혹은 위계 질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위계 질서를 우리는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위계 질서를 우리가 만드냐면 뭔가를 장면을 볼 때 반영해주는 우리의 functional, 기능적인 관계를 반영해주는 그런 위계를 우리는 세운다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를 볼 때나 그렇다. 아니면 우리의 momentary, 어떤 일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priorities,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뭔가 반영해주는 그러한 무의식의 위계를 우리는 만든대요. 어떤 장면을 볼 때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여기다 써볼까? 2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어떤 무의식적으로 질서를 나눠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할 때냐면 visualizing, 떠올리다라는 뜻이야. visualize는 떠올리다.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가 hammer, 망치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망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볼 때 우리는 보려는 경향이 있대요. 그 망치를 갖다가 우리는 그것을 in profile, 프로파일이 여기다 쓸래요. 옆모습을 뜻해요. 옆모습.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 말고 약간 그 망치를 떠올릴 때 옆모습으로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뭔가 사용을 위해 뭔가 준비된 그런 모습의 망치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사용 준비된 어떤 됐어요? 그런 각도로 우리는 망치를 그린다.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위에 걸 그냥 쌤이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망치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할 때 이거 보세요. 선생님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약간 요렇게 생긴 망치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죠. 이것은 우리 망치를 옆모습의 느낌, 마치 요 옆으로 무언가를 내려칠 것 같은 그런 모습. 즉 이 망치의 기능, 즉 사용될 준비가 있는 그런 기능을 머릿속에 우리는 떠올리고 망치를 요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망치의 전면 아세요? 여러분들? 망치 전면은 뭐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망치의 전면은? 이렇게 망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왜 우리는 망치를 옆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까? 우리가 망치라는 거는 뭔가 기능적인 관계로 쓰인다라는 우리의 preconception, 이런 선입견 때문에 망치를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 글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4번 가볼게요. 우리 문장에 맨 앞에 원이 나오면 하나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someone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떠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visualize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망치를요. 무슨 망치를 떠올리지 않냐면 as seen.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뭐라고 할까? 뭐뭐로 얘가 PP니까 보여지는 걸로는 우리가 망치를 떠올리지 않는데요. 위쪽에서 망치를 여러분들 위쪽에서 바라본 망치를 떠올린 사람 없겠죠?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떠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마치 그 핸들 망치의 그 손잡이가 뭔가 숨겨진 그런 느낌 있죠? 그 해머의 그 머리 쪽에 의해서 위쪽에서 우리가 망치를 쳐다보면 손잡이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런 망치의 모습을 떠올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우리 5번 문장으로 갈게요. 그래서 쌤이 아까 위에서 중요한 거 아까 뭔 메시지를 냈냐면 쌤이 민트 색깔 갈까? 아까 이거 봐봐. 우리는 뭔가의 사물의 기능적인 관계에 되게 무의식적인 위계를 세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얘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기능적인 관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기에 또 썼겠어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가지고 있는 이 기능적인 그런 관계가 creates, 만들어낸다. 우리의 시각적 기대를 만들어낸대요. 어떤 시각적 기대를 만들어내냐? 바로 interfere, 방해하다. 됐어요? 즉, 우리의 보려는 능력을 방해하는 그런 시각을 만들어낸다. 뭘 보려는? 마치 카메라처럼 보려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시각적 어떤 오차,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5번 문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5번 문장은 결국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물을 우리의 기능적인 관계, 즉 사용하는 방식과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잖아요. 마치 카메라처럼 우리는 보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6번 갈게요. 인간의 눈처럼 이 카메라는 원래 본다. 오로지 형태와 색깔만을 담아낸다. 즉, 뭔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담아내는 게 카메라다. 그리고 카메라는 documents, 기록한다. 쓸까요? 카메라는 원래 기록한다. 세상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impartially, 공정하게, 편파적이지 않게 공정하게 바라봅니다. through, 뭘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요. 어떤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냐? similar, 비슷한, 마치 우리의 눈과 비슷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못하고 우리의 선입견으로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왜곡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마치 망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옆모습만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뭐 할 때,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carefully, 신중하게 주의 깊게 바라볼 때 이 사진은 종종 놀래켜 준대요. 굉장히 놀랍대요. 왜 놀랍냐면 걔네들이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놀랍대요. 혼란스러운 어떤 디테일한 모습을 얘네는 해석하지 않고, 됐나요? Not A, but 여기 B 이렇게 가는 거야. 즉 혼란스러운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simply 단순하게 solve them up, 우리가 본 그것들을 solve up, 그냥 제시하고 solve up, 제공을 해준다. 우리에게 뭐와 함께? mechanical한 indifference와 함께. mechanical한 indifference, 해석하면 이거 아닙니까? 기계적인, 있는 그대로의 기계적인 indifference, 무관심으로 우리에게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공해준다. 기계적인 무관심은 여기서 뭘 얘기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8번 문장.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사진은요, 세부사항 같은 걸 해석을 해요, 안 해요?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냥 가끔은, 그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놀랍게 느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무관심,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낸다 라는 얘기, 그 포인트를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장 갈게요. 뭐 때문에? 사진들의 flatness라고 하면 평면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사진은 종종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이요. 어떤 영역들이 사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냐면 appear, 보이는, 굉장히 뭐처럼 보이냐? unrecognizable, 즉 알아볼 수 없는, 종종 사진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색깔과 형태로 보이는 그러한 영역들까지 종종 포함을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야.
사진은 다 평면이죠. 납작하잖아. 평면이라서 입체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입체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물이 무슨 모양인지 또 무슨 색깔인지, 그쵸? 무슨 색깔인지, 그쵸? 그래서 무슨 모양이고 알 수 없는 그런 색깔인지 그런 형태까지 우리가 보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왜 썼냐? 쌤이 그냥 요약하자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 대한 글이야. 사람은 어떤 물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즉, 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냐면 머릿속에 우리도 모르는 선입견과 어떤 사물의 그런 용도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다. 망치를 떠올릴 때 항상 우리는 망치의 사용 가능한 옆모습의 상태로 우리는 망치를 그려낸다. 반면 카메라는 얘네의 어떤 사물을 찍어낼 때 기능적인 그런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다. 그래서 사진 속의 세부사항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어떤 사물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고 놀랍게만 느껴진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아이고, 되게 쉬운 글을 좀 어렵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네요. How, 어떻게 인간의 지각이 만들어지는가? 기능성과 기대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건 사물의 기능성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선입견을 얘기한다 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이 글은 컨트라스트, 대조에 대한 글이에요. 대조. 카메라 시각과 인간의 시각의 대조를 담았다라고 크게 설명해도 되고요. seeing, 보는 것, 마치 인간처럼 보기 vs 카메라처럼 보기,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리고요, preconception, 선입견, 기능, 그리고 인간 시각의 limit, 한계를 다룬 글이다라고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